2020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단답형 문제풀이입니다. 22번입니다. i, 2i제곱, 3i세제곱, 4i, 4제곱, 5i, 5제곱이 a 플러스 bi일 때 3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가 허수 단위 i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있는데 i는 일단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1을 얘기를 하고 얘는 사이클이 4개로 반복이 되죠. i 제곱하면은 루트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1, i 세제곱하면은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요. 그쵸? 여기에다가 i만 곱해주면 되니까요. i를 한 번 더 곱한 i 4제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1이 되는 거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i는 그대로 i로 놔두고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5제곱은 다시 i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와 4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2개 더해서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i, 마이너스 3i, 5i 3개 더해주시면 되겠죠? 3개 더하면 얼마다? 3i다. 요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히 정리해주면은 2 더하기 3i가 되겠네요. 그러면 2가 a고 3이 b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3a 더하기 2b이기 때문에 a에다가 2 넣어주면 3이 6, b에다가 3 넣어주면 2, 3은 6이죠. 그리고 계산하면 12.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3x 플러스 ay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 y의 개수가 5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제곱 공식 먼저 한번 써볼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a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b세제곱 요거를 더해주는 게 이제 세제곱의 공식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 x제곱 y의 개수가 54다. 요게 주어졌잖아요. x제곱 y라고 하는 거는 방금 우리가 써준 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3a제곱 b.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3x 플러스 ay의 세제곱의 전개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3a 제곱 b에 해당되는 거는 3 곱하기 3x의 제곱 곱하기 a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전개를 했을 때 개수가 54다. 그거 이용하면 a 나오겠죠?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9x제곱 ay 이렇게 곱한 게 54x제곱 y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3, 9, 27이고 a 데리고 오면 27a가 54라는 얘기죠. 그럼 a는 결국 얼마다? 양변 똑같이 27로 나눠주면 2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번입니다. 어떤 식이 하나가 주어졌는데 얘를 201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들이 보인다. 이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어떤 게 반복이 되고 있죠? 2020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2020을 x로 한번 표현을 하고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식이 어떻게 되냐면 2020이 x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보여요? 얘가 곱셈공식에서 x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1의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x세제곱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는 끝났고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얘를 201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2020을 x로 놨기 때문에 여기서 2017은 뭐로 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x에서 빼기 3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x세제곱 플러스 1을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바뀌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뭐예요? 나머지 정리랑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x-3을 0으로 하는 값,
즉 얼마? x는 3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즉 이 식을 px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p3 값이니까 3의 세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얼마다? 28.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25번입니다.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fx에 대하여 이 친구는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 친구는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f10 값을 구하시오. 자, 보통 이렇게 문제에서 개수를 알려준다. 몇 차 다항식인지 알려준다. 이렇게 2차항의 개수랑 뭐 몇 차 다항식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대부분 식 자체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천천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을 뭐가 줬냐면 f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곱하기 어떤 목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고쳐줄 수 있어요? fx라는 게 x 플러스 2 곱하기 몫에다가 자 여기 있던 왼쪽에 있던 마이너스 2가 넘어와서 여기 뒤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f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요. fx-2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또 다른 어떤 몫이 있고 요거를 다시 한번 고쳐주면 fx는 어떻게 돼요? x-2 곱하기 어떤 목 두 번째 목 프라임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서 뒤에가 플러스 2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f에다가 이번에 뭐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는 값이 2다. 요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한 요 두 가지 식 f-2가 마이너스 2, f2가 2다. 요거 이용하면은 fx식을 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첫 줄에서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에서 f-2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f-2 x자리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거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요. f2가 또 2 넣어서 계산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2였죠? 자, 그러면 또 식 정리해 줄게요. 2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이 두 식 연립해주면 끝나겠네요. 똑같이 b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밑에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몇 a?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 a는 얼마? a가 1이고요. 바로 위 식에다가 여기다가 a에다가 1 대입하면은 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어떻게 돼요? b는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a랑 b f식에다가 넣고 값 대입하면 끝이겠죠.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인데 우리가 구하는 f10은 여기다가 x에다가 10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06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답은 얼마? 106 이렇게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합이 16일 때 새로운 2차 방정식 f2020 빼기 8x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주어진 조건이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두근의 합이 16이다. 요거까지밖에 없죠. 이 조건에 대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얘를 어떻게 접근할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식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자, fx라는 게 있는데 두근의 합이 16이래요. 그럼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16x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딱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놓고 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이 첫 번째 줄에 대한 모든 2차 방정식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계산을 하자면 여기에다가 원래는 개수를 하나를 이렇게 더 붙여줘야 되거든요. b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이 좀 간단할 때는
모든 이런 b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방정식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얘를 가지고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f2020-8x 이 식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위에서 구한 fx에서 어떤 자리에다가, 그렇죠,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2020-8x만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2020-8x의 제곱 마이너스 16 2020-8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새로운 이 2차 방정식에서 또 두 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랑 뭐가 중요하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x제곱의 계수와 그 다음에 x의 계수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조금 더 유념하면서 얘 일단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앞에 있는 이 친구 전개해주면 2020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020 곱하기 8x 플러스 64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 친구를 전개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곱하는 거 말고 좀 묶어서 계산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해서 살려놓고 그 다음 것도 쭉 전개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친구를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밑에 줄에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6 곱하기 2020 더하기 16 곱하기 8x.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맨 뒤에 플러스 a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 이제 2차식이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줄게요. 2차식은 요거, 2차항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64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에 관한 식은 누가 있나요? x에 관한 식은 얘와 얘가 있죠. 요 친구와 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잘 보시면은 뭘로 묶여 있어요? 8로 묶여 있죠. 아, 근데 8로 묶기 전에 얘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2020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쳐주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2020 마이너스 8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남는 거 써주시면 되는데 남는 요 친구들이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친구들이죠. 요 세 친구를 여기다 모아서 써주면 되는데 우리는 두 근의 합만 볼 거기 때문에 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요 노란색으로 칠한 두 개만 필요해서 제가 빨간색은 굳이 써주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 구하려면은 뭐 가져오시면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 생각해서 64분의 16 그 다음에 2020-8 한 거 그러면 2012가 되겠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약분해주면 끝이겠죠? 뭘로 약분해 볼까요? 8로 약분해 보면은 8, 8에 64, 8이 16 한 번 더 되네요. 4 그러면 이제 4로 약분해 주면 되겠죠. 4, 5, 20, 4, 32 그래서 답이 503 이렇게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은 이렇게 아래에 그림 문제가 있죠. 그림 문제는 그림이랑 같이 잘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각각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 d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식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k라는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이 두 개의 교점을 a, b라고 했으니까 a, b의 값은 뭐가 되냐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즉 x제곱은 x 플러스 k 다시 고쳐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의 두 좌표가 두 근이 a와 b의 x좌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D까지는 일단 봤고요. 계속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 어떤 삼각형? AOC의 넓이를 S1, DOB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그럼 이제 그림에서 눈으로 따라가야겠죠. 자, AOC는 어딘가요? 여기가 S1, 오른쪽이 S1이고 작은 삼각형이 S2가 된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근데 주어진 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S1-S2가 20이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조건이겠죠.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S1과 S2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뭐겠어요? 일단 A와 B가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네의 좌표를 놓는 게 일단은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군을 보통 알파, 베타라고 놓으니까 각각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Y좌표는 뭐가 되는가? A 이 점은 여기 Y는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A를 넣었을 때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 제곱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B점도 Y는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베타를 넣었을 때 베타 제곱이 되겠다. 저는 여기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OC의 길이가 알파가 되고 CA의 길이가 알파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S1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2분의 1 알파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서 OD의 길이가 베타. 여기가 베타 제곱. 이렇게 되니까 S2도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요? 2분의 1 베타 곱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지금 베타라고 놓기는 했는데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베타 자체가 음수예요. 베타가 지금 음수로 나와있죠? 그래서 길이를 할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요거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S2는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세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요거를 단이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 줄에 조건에 잘 넣어놨죠. O는 원점이고 A, B는 1, 4분면과 2, 4분면 위에 있다. 그래서 아까 이 오른쪽으로 오셨을 때 얘 두 군을 제가 A점, B점의 X좌표라고 했는데 그걸 알파, 베타라고 놨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는 0보다 크고 베타는 0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점 하나가 1, 4분면, 하나는 2, 4분면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S1, S2까지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S1-S2가 20이라는 요 식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알파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세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20이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얼마다? 40이라는 식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여러분이 조금 눈치를 채셨나요? 제가 처음에 여기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부터 눈치를 채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고 두 군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오르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풀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문제에서 너무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을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식 S1-S2가 20이라는 거로부터 우리가 세제곱의 합이 40이라는 거 알아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연동하면은 K값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뭐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생각해서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기 때문에 1의 세제곱 빼기 3 마이너스 k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 플러스 3k가 되는데 이 값이 이 빨간색 네모칸에서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3k는 어떻게 된다? 3k가 39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k는 얼마? 13인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답이 13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림에서는 조건을 다 주기는 주지만 그림에 표현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 읽을 때도 여기 S1이랑 S2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랑 베타를 새로 잡았죠. 그래서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K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요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입니다.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두 양수 PQ에 대하여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2차 함수가 나오면 웬만하면 그래프랑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좋은데요. 먼저 식을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은 뭐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x제곱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로 블록이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생각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건부터 보면요. 얘는 x축에 접한다. 접한다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를 줬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뭐를 알 수가 있나요? 접하니까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즉 이 식에서는 p제곱 마이너스 4q가 0이라는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p제곱이 얼마? 4q라는 아주 소중한 정보 하나를 얻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마저 보면요. 나는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 조건에서 마이너스 p랑 p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렇죠. 여기 대칭축이 어디인가 이 대칭축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fx식을 일단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px 이렇게 묶어주면은 얼마가 더 필요하죠? 그렇죠. 얘 반절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p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을 해줘야 요 앞에 마이너스랑 잘 계산해서 없어지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에서 뒤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충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2분의 p라는 요게 대칭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p가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p도 양수겠죠. 그러면 0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고 p가 여기서 요 정도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p는 더 떨어지겠네요. 그쵸? 0보다 더 왼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최소값은 어디서 갖게 되겠어요? 그쵸? 더 떨어지는 여기 마이너스 p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즉, 나 조건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f에다가 마이너스 p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54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가지고 식 하나 더 세워볼게요. f-p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 요게 마이너스 5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p제곱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54라는 얘기인데 가에서 구한 식이랑 이제 연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p제곱이 4q라는 거 하나 구했고요. 방금 우리가 요 식을 구했죠. 그러면은 저는 p제곱에다가 4q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서 q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9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식 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p제곱에다가 4q를 넣어주면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q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54가 되겠죠. q가 좀 9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9q가 마이너스 54. q는 얼마다? q가 6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제곱이 4q였기 때문에 p제곱은 4 곱하기 6 해서 24. 근데 사실 p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우리가 p제곱이랑 q제곱의 합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24 플러스 36 해서 60이다. 답은 60이 되겠네요. 29번입니다. 문제 천천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k에 대한 범위 하나 나왔고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k인 두 정사각형이 있다. 자, 나왔으니까 일단 표시를 한번 해봐야겠죠. ABCD의 길이가 2다.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저는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2고 여기가 2K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읽어보니까 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모두 한 점 O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얘가 이제 겹치고 있는데 좀 대칭적으로 잘 겹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각선이 뭐 AB를 2등분한다. 그 다음에 뭐 I, J, K에 대한 설명을 교점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조건이 중요하겠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삼각형
AKJ의 넓이가 삼각형 EJI의 넓이의 2분의 3배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이 뭐일 때 이제 P와 Q를 구해서 100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AKJ가 어딘지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AKJ는 여기 있네요. 여기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EJI,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의 넓이의 2분의 3배가 된다. 이때 K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위에서 표현해야 될 거는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만 크게 확대해서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들을 잘 보니까 근데 위에서도 얘가 대칭적으로 잘 겹쳐 있다고 해서 저는 일단 이 칠해진 삼각형이 모두 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거를 일단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변의 길이 예를 들어서 뭐 A면 A를 알면은 넓이가 딱 정해지잖아요. 2분의 1 A제곱 이렇게. 근데 지금 파란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이 모두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2분의 3배가 된다고 하면은 길이의 b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길이의 b는 루트 2분의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를 x로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루트 2분의 3 x다.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그림 문제 같은 경우는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파란색 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그 한 변을 일단 x로 놓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2랑 2k가 지금 이렇게 길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해서 하려면 나머지 길이들도 x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자, 직각이 되면 삼각형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요. 한 변의 길이가 a면은 빗변은 루트 2a가 되죠. 요거 이용해서 나머지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이 파란색 삼각형 EJI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x면은 빗변의 길이가 루트 2x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노란색 삼각형에서 마저 또 보면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빗변이 아닌 한 변이 루트 2분의 3x 요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거기다 루트 2배 해준 루트 3x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표현이 끝났는데요. 이게 대칭적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칠한 삼각형이 여기도 반복이 되고 이 사방에서 반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K의 길이도 얼마가 될까요? 여기도 똑같이 x가 되겠죠. 자, 또 노란색 삼각형도 여기 이렇게 네 귀퉁이에 다 똑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ID의 길이 역시 얼마가 될 거다? 루트 2분의 3x가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일단은 예상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길이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AD의 길이는 얼마죠? 여기가 지금 2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렇게 꺾었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2K잖아요. 요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2에 있는 길이 3개는 루트 2분의 3x가 일단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2x가 하나가 있죠. 요거 다 더하면 2다. 자, 그러면은 루트 2에 약분해주면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의 x가 2다. 요런 식 하나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k의 길이도 만들어주면요. 2x에다가 루트 3의 x를 더했더니 2k가 되네요. 즉, 2 더하기 루트 3의 x가 2k이다. 이 식을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로 구한 식을 1번식, 두 번째를 2번식이라고 하면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겠죠. x가 일단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변식을 저는 그대로 쭉 나눠줄 건데요. 어떻게 써줄 거냐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의 x가 2, 그 다음에 분모에는 2 더하기 루트 3 x가 2k 이렇게 해주면은 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x가 약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x 이렇게 약분하고 2도 약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k분의 1만 남겠죠. 자, 그러면 요 식 한번 위아래 뒤집어 가지고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2 더하기 루트 3이 뒤집으면 1분의 k니까 k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즉 여기서 k는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요 친구를 유리화만 해주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유리화 한번 해볼게요. 뭐를 곱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위아래다가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는 2 플러스 루트 3이었으니까요. 요게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변은 어떻게 돼요? 루트 6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제곱 4 나오고요. 위에는 천천히 한번 전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은 2 루트 6 빼기 2 루트 2 나오고요. 그 뒤에 이렇게 또 전개를 해주면은 더하기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거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은 4분의 루트 6끼리 해주면은 2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있으니까 그대로 루트 6이고요. 요거 두 개 해주면 플러스 루트 2 나오겠죠. 자, 이렇게 k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에서 보니까 p 루트 2 q 루트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p랑 q랑 둘 다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동시에 4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100의 p 플러스 q의 값은 어떻게 된다? 100의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얘가 2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 50이 되겠습니다.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수포자TV가 응원합니다. 저는 다른 문제풀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